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죠?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알던 그 추석이 요즘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. 그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추석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온 가족이 고향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차례 지내고 또 같이 송편 빚는 그런 모습. 아, 정말 익숙하고 또 정겨운 아주 전통적인 풍경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익숙했던 명절 풍경이 지금 뭐랄까 아주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힌트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. 85%. 와,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무려 85%의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여행 가는 거? 그거 완전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향집 대신에 여행 가방을 싸는 그런 거대한 문화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이 변화는요,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여기 그래프를 좀 보세요. 한 여행 플랫폼 자료인데 평소에는 가족여행 예약 비중이 한 35% 정도였거든요.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게 무려 60%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추석이 이제 단순한 귀성길이 아니라 가족여행의 최대 성수기가 됐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우리 지갑 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이 소비 행동의 변화, 그 경제적인 결과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가 바로 소비 양극화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아예 아주 비싼 프리미엄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실용적인 가성비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중간한 애매한 중간 가격대 제품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뜻이죠. 이 소비 양극화는요, 특히 선물 고를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. 한쪽에서는 뭐 스팸이나 참치캔 같은 진짜 실용적인 선물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. 또 다른 한쪽에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한우 세트라던가 명품 화장품 같은 초고가 선물이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?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트렌드가 있어요. 바로 미이코노미입니다. 미이코노미.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경제라는 건데요. 그동안 명절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보상 좀 해줘야겠다 하면서 여행을 가거나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사치품을 사는 거죠. 명절이 더 이상 어떤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자,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니까요. 유통업계의 지형도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. 누가 이 전쟁터에서 웃고 또 누가 울고 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.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. 먼저 편리함과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운 온라인몰, 그리고 아예 초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간 백화점, 이 둘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반면에 어중간한 중간 가격대 상품 위주였던 전통시장은 방문객이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승자들이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. 그냥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절대 아니거든요.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포장재를 쓰면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을 잡았고요. 롯데백화점은 디지털 기술로 온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확 바꿨습니다. 이마트는 또 산지에서 집으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신선함이랑 가격 경쟁력을 둘 다 잡았죠. 결국 이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곳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뒤에는 그늘을 잇기 마련입니다. 이제 화려한 대기업의 성공 스토리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. 이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, 그분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. 서울에서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민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.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거리가 텅 비고 매출도 뚝 떨어진다고 하세요. 다들 해외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니까 정작 동네 상권은 썰렁해진다는 거죠. 긴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.
대전에서 식당을 하시는 김지원 사장님의 걱정은 한층 더 깊습니다.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평소에도 힘든데 명절이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죠. 가게 문을 열자니 손님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닫자니 월세 같은 고정 비용이 걱정되고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. 서울의 한 카페 사장님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세요. 가게 문을 닫아도 월세랑 공과금만 한 달에 25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문을 열고 배달 주문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연휴에는 배달비 할증이 붙잖아요. 그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.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숫자가 방금 들으신 소상공인분들의 우려가 그저 기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. 마이너스 7.4%. 이게 뭐냐면요. 지난 장기 연휴 때 해외로 나간 여행객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정작 국내 여행 지출은 오히려 7.4%나 줄었다는 데이터입니다. 연휴가 길어질수록 우리 돈이 국내에서 돌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새로운 추석의 핵심 특징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핵심은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이제 명절은 경험이 중심이 됐습니다. 차례를 지내는 것보다 여행이나 특별한 활동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. 둘째, 소비는 프리미엄 아니면 가성비, 이 양극단으로 확실하게 움직입니다. 어중가는 건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나를 위한 보상이 아주 중요한 소비 동기가 됐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의 추석을 움직이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입니다. 결국 추석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.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새롭게 얻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겠죠? 전통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시대, 여러분은 어떤 추석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?